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바운더리 어택을 제안한 논문으로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관련 학회인 ICLR 2018년도에 발표되었고요. 논문의 제목은 Decision Based Adversarial Attacks, Reliable Attacks Against Black Box Machine Learning Models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은 뉴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기법인 바운더리 어택을 제안했는데요. 줄여서 간단히 BA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바운더리 어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결과 중에서 오직 하나의 레이블에 대한 예측 결과만 알 수 있다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가 매우 적은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전에 나왔던 특정 공격 기법의 경우에는 공격 대상 네트워크와 유사한 대체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바운더리 어택에서는 별도의 서브스티튜트 네트워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나오기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다양한 방어 기법을 다시금 뚫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실제 바운더리 어택 공격 수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한 장의 무당벌레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무당벌레 이미지를 조금만 바꾸어서 다른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건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의 화이트 노이즈를 뽑아서 레이디버그, 즉 무당벌레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준비한 뒤에 이러한 이미지를 조금씩 무당벌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꾸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공격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가 보았을 때 이러한 무당벌레 이미지가 강아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맨 처음부터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하나의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클래스의 결과는 유지한 상태로 원본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어서 이러한 공격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본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연구 배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히 Adversarial Example, 한국말로 적대적 예제라고 불리는 데이터는 바로 인간에게는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된 데이터로 뉴럴 네트워크의 부정확한 결과를 유도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데이터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 혹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까지 나왔던 많은 공격 방법들은 대개 화이트박스 어택으로 손실 함수를 이미지로 미분해서 그렇게 얻은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는 방향으로 어택을 수행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나왔던 많은 공격 기법들은 공격 대상이 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내부적인 가중치 값, 그러한 파라미터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 대상 모델에 이러한 이미지를 넣어서 백프로펄게이션을 수행한 뒤에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런 그레디언트에 맞게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펄터베이션을 입혀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타비캣으로 분리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어보고 역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많이 바뀌는가를 계산한 뒤에 그렇게 얻은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펄터베이션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입실론만큼 이미지의 픽셀이 바뀔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뒤에 이렇게 결과적인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다만 기존까지 존재하던 많은 수의 공격 기법들은 실제 네트워크의 정확한 손실값을 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공격 대상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화이트박스 어택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제한되었는데요. 바로 스램 모델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컴포넌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이트박스와 스코어 베이스드 그리고 디시전 베이스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박스 스램 모델은 공격자가 전체 모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즉 모델이 갖고 있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러한 결과값 또한 모두 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레디언트 또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다만 현실에서는 특정 공격 대상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코어 베이스드 스램 모델은 화이트박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공격자가 모델의 출력 레이어에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공격을 수행하는 시나리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디시전 베이스드 스램 모델은 공격자가 하나의 예측된 레이블에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공격을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격자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논문은 바로 이렇게 세 번째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유형에 해당하고요. 이와 같이 실제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모델이 내뱉는 최종 결과만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공격 유형입니다. 따라서 바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운더리 어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리지널 이미지 X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때 이러한 이미지 X를 강아지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어택은 맨 처음부터 이미 애드버서리얼한 상태에서 이미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먼저 강아지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주고요. 이것이 강아지로 잘 분류가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서 어택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의 노이즈 데이터를 샘플링한 뒤에 이를 리스케일하고 클립해서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약간의 노이즈가 섞이더라도 이미지 도메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포인트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이후에 하나의 구면으로 프로젝션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기존의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오리지널 이미지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이러한 노이즈가 섞인 뒤에도 그 디스턴스는 동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구면 위로 프로젝션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기존 이미지가 올소고널한 방향으로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양옆으로 먼저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와 같이 이동한 위치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번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애드버서리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매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모델의 내부적인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매우 많은 횟수의 쿼리를 날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분류 결과가 바뀌지 않았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류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미지의 형태가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L2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공격자는 정말 모델의 디시전만 알 수 있다면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운더리 어택을 간략한 형태의 소스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공격 도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포저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에서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소문자 O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기준을 알려주는 함수 C를 사용하고 모델의 디시전은 이렇게 D로 표현합니다.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소문자 O 틸다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러한 O 틸다를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그 형태가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초기 이미지는 이러한 O 틸다가 애드버서리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때 스텝의 맥시멈 넘버까지 반복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미지를 매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별도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매번 노이즈 벡터를 뽑은 뒤에 그러한 노이즈 벡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이때 바뀐 결과가 여전히 애드버서리얼하다면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엔 O에 가까워질 수 있는 형태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논문에서는 약 10,000번 정도만 쿼리를 날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리즈너블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실제로 이전까지 제안되었던 다양한 공격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바운더리 어택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의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매우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사실상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의 펄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수행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할 때는 특정 타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며 어택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약 10,000번 정도 수행한 뒤부터는 인간의 눈에는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타겟티드 어택을 지원하는 CW 어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펄터베이션 크기가 매우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까지 제한되었던 화이트박스 어택 유형, 즉 그레디언 베이스드 어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쿼리만 충분히 많이 날릴 수 있다면 인간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크기의 펄터베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했는데요. 이때 Clarify 서비스는 사용자가 어떠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 결과를 알려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 중에서 두 가지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는 회사의 상표를 알려주는 브랜드 모델이고요. 이어서 어떤 셀럽인지 인물에 대한 분류 결과를 알려주는 셀러브리티 모델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각각 모델에 대한 클래스 개수는 각각 500개, 10,000개 이상이고요. 실제 공격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행에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보이고요. 이제 이러한 오리지널 이미지를 눈에 띄지 않게 조금 바꾸어서 이와 같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에 비해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비교적 크게 만들어지지만 충분히 리즈너블한 공격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논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Decision-Based Adversarial Attacks, Reliable Attacks Against Black Box Machine Learning Models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유형 중 하나인 Decision-Based Attack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한 분야의 대표적인 어택인 바운더리 어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운더리 어택 혹은 BA라고 불리는 어택이 바로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펄터베이션에 매우 취약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adversarial perturbation이 실제 리얼 월드에서도 위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다양한 공격 기법들은 실제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gradient based attack은 모델의 자세한 파라미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수행이 가능했으며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도 최소한 그 모델이 뱉는 아웃풋 값,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공격이 수행 가능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그 사이트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총 몇 개의 클래스가 있는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미지 분류 서비스에서는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가 될 법한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는 몇 개의 클래스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어택 중에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은 공격자가 공격 대상 모델과 유사한 하나의 substitute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것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 공격 대상 모델에 넣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대체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성가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공격 유형인 Decision Based Attack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러한 공격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먼저 Decision Based Attack 유형은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블랙박스 모델에 대한 어택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Decision Based Attack이라는 참신한 공격 유형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Decision Based Attack은 특정 모델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면 수행이 가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실제 내부 파라미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요. 또한 Transfer Based Attack과 비교했을 때 별도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다양한 방어 기법에 대해서도 다시금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공격력 또한 충분히 높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ecision Based Attack 유형의 공격 기법으로 바운더리 어택을 제안하고요. 바운더리 어택 공격 기법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맨 처음부터 adversarial example로부터 출발하도록 만들어서 이미지를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adversarial인 상태에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에는 오리지널 이미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러한 공격 기법은 일단 개념적으로 매우 간단하고요. 다른 어택과 비교했을 때 성가신 작업들이 덜 요구되며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모델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컴피티티브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바운더리 어택을 이용해서 실제 리얼 월드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 Clarify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 분류 서비스에 실제로 공격을 수행해서 이러한 공격이 잘 수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GitHub에서 전체 코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원본 코드를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은 Clarify 서비스의 회사의 상표 분류기를 공격해본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들이 원본 클래스인데 이제 이러한 그림과 사실상 거의 같은 그림으로 보이지만 노 로고라고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어택을 수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운더리 어택과 다른 기법들을 비교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공격 유형은 untargeted 그리고 targeted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원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기만 하면 공격에 성공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targeted attack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타겟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성공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요소에 따라서 공격을 분류한 건데요. 먼저 Gradient Based Attack은 특정 모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Transfer Based Attack은 공격 대상 네트워크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는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Score Based Attack은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공격 대상 모델에 결과 레이어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Decision Based Attack 유형은 모델의 최종 예측 결과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는 클래스 값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본 뒤에 실제로 공격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공격 기법들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기 적혀있는 모든 공격 기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볼 법한 논문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러한 표는 Adversarial Attack 메소드를 분류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운더리 어택의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리얼 월드에 적합한 공격자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적은 정보만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논문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관련 학회인 ICLR 2018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Adversarial Attack을 수행하면 VGG19과 같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메인 오브젝트가 타이거 캣이라고 잘 분류하고 있었는데 Adversarial Example을 이용해서 약간의 픽셀 밸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동일한 네트워크의 결과를 완전히 급격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캣으로 분류하던 이미지를 약간의 픽셀만 바꾸어서 버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등으로 어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dversarial Perturbation은 굉장히 딥러닝 분야에서 높은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배포한 하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러한 알고리즘의 보안성이나 무결성 측면에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Adversarial Perturbation 자체는 인간이 보았을 때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딥러닝 모델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과 기계가 어떠한 이미지나 자연어 등을 처리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딥러닝 모델이 잘 동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Adversarial Attack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Gradient Based, 그리고 Score Based와 Transfer Based Attack입니다. 일반적으로 Gradient Based Attack과 Score Based Attack은 각각 화이트박스 어택과 오라클 어택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Gradient Based Attack과 Score Based Attack은 단순하게 사용해서 공격에 성공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단순한 디펜스 기법에 의해서도 막힐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사실 존재하는 많은 어택들은 Gradient Based Attack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논문인 FGSM, 그 이후에 FGSM의 기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택을 수행하는 유형인 BIM과 그리고 Geometrical의 어택을 수행하는 기법인 Difful도 있고요. 이어서 JSMA와 CW 어택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Gradient Based Attack 유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Gradient Based Attack은 기본적으로 공격자가 공격 대상 네트워크의 내부 파라미터를 모두 안다고 가정하고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백프로퍼게이션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같은 손실함수를 이미지로 미분해서, 즉 백프로퍼게이션 해서 그렇게 얻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조금씩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을 상대적으로 적은 쿼리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미지로 미분한 뒤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기법을 단순하게 쓴다면 디펜스 또한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레디언트를 마스킹해서 그레디언트를 숨길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중간에 미분이 어렵도록 만들거나 그레디언트를 숨기는 유형으로 디펜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효과적인 디펜스 기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아무튼 단순하게 이런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택을 그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레디언트를 마스킹하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공격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BPDA와 같은 공격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레디언트를 마스킹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택을 어느 정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인데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택만큼은 아니지만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은 블랙박스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 이유는 모델이 뱉은 마지막 결과 레이어만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뚫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정해서 공격하는 기법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쿼리만 무제한으로 날릴 수 있다고 하면 픽셀 하나하나를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하나의 픽셀 값을 바꿀 때마다 매번 쿼리를 날리는 방식으로 그레디언트를 유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공격 기법이 바로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는 모르는 상황에서 모델의 결과 레이어에 대한 정보는 접근할 수 있을 때 사용 가능한 어택 유형이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이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한 디펜스 기법으로 이러한 공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할 수 있냐고 하면 결과 레이어의 출력값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조작하여 공격자가 얻는 스코어 정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도 있는데요.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은 이미 학습된 그 모델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법인데요. 우리가 따로 그런 학습 데이터로 별도의 substitute 네트워크를 학습한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만든 뒤에 실제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넣어보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한 뒤에 그러한 다양한 모델에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을 찾은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transfer 어택을 수행하면 충분히 높은 공격 성공률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트랜스퍼 어택을 사용한다고 해도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디펜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논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다양한 공격 기법들은 그에 상응하는 디펜스 기법들이 나온 상태이고 이러한 공격 기법들을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쓰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한 디펜스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어택들이 간단하게 회피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모델이 정말 로버스트한지 혹은 단순히 공격이 약해서 방어가 되는 건지를 온전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을 만들 수 있는 공격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상 딥러닝 분야에서 새로운 공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에 대해서 제안하였고요. 이러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은 말 그대로 파이널 디시전만 접근할 수 있다면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인 공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은 기본적으로 결과 레이어에 접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보다는 더 공격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이 보다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의 경우에는 기존까지 알려졌던 다양한 방어 기법들도 다시금 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강력한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델이 뱉은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은 정보만을 요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디시전 베이스드 공격 자체는 이 논문에서 완전히 처음 제안된 기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전까지 존재했던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은 딥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과 비교 가능한 다양한 사전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디시전 베이스드 공격 자체는 ML 분야에 이미 있기는 했는데요. 그 형태가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여 공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어택 중 하나인 라인 서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인 라인 서치 어택은 그리디한 방법으로서 상당히 눈에 띄는 펄털베이션을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의 threat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공격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델의 디시전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때 타겟티드 어택과 언타겟티드 어택을 모두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겟티드 어택 혹은 언타겟티드 어택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과를 바꾸되 펄털베이션의 크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택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아무튼 공격자는 모델의 파이널 디시전은 확인할 수 있으며 맨 처음에 애드버서리얼 상태인 이미지 한 장을 아무튼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뒤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은 굉장히 현실적인 공격 유형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운더리 어택은 개념적으로 매우 간단하고요. 또한 플렉서블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번거로움 또한 적은 편이며 기존에 제안되었던 그레디언 베이스드 어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컴페티티브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바운더리 어택은 매우 많은 쿼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바운더리 어택은 모델의 강건성을 평가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실제로 클라우드파이와 같은 상용 서비스의 공격에 성공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바운더리 어택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는데요. 알파벳 O는 오리지널 인풋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조금 바꾸어서 특정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수 F는 결과 레이어까지의 값을 내뱉는 forward pass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함수 대문자 F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중에서도 가장 probability가 높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Ymax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어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뒤에 이를 O tilde라고 하고요. 이러한 O tilde가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인풋인 O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어택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 tilde 값은 조금씩 바뀌게 되고 K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O tilde 이미지를 이러한 용어로 지칭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이미지는 벡터로서 표현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운더리 어택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일단 맨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를 설정할 때 그 포인트가 이미 adversarial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후에 조금씩 이동을 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고요. 계속해서 그 상태가 adversarial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번 랜덤하게 특정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그렇게 샘플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어택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가 강아지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일단 강아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라는 클래스가 유지가 된 상태로 조금씩 그 강아지 이미지를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로 설정했던 고양이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즉 강아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 상태는 유지한 상태로 이미지의 형상이 고양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씩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알고리즘이 전체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말 그대로 백색 노이즈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때 그 이미지가 adversarial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untargeted attack이라고 한다면 그냥 노이즈를 랜덤하게 샘플링하면 원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일단 백색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그 스텝의 한도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특정한 분포에서부터 어떠한 노이즈 데이터인 에타를 샘플링해서 현재 이미지에 그러한 노이즈를 섞어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한 위치가 여전히 adversarial 하다면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샘플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인 O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즉 이러한 L2 디스턴스가 감소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서 바꾸어 나가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바운더리 어택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일단 초기 이미지가 adversarial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단순하게 엔트로피가 높은 데이터를 뽑아서 이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도메인에서 랜덤 백색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이를 이니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랜덤하게 뽑은 이미지가 adversarial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타겟티드 시나리오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애초부터 타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한 장의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걸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은 공격 도메인이나 모델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져야 되겠지만 본 논문의 저자들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잘 동작하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간단히 정규 분포에서 노이즈를 뽑아서 적당히 다루면 충분히 잘 된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바꾸고 있는 이미지에 어떠한 노이즈 데이터를 섞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미지 도메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되고요. 또 다른 제약 조건으로는 이러한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너무 값이 커지거나 하면 중구난방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펄터베이션의 크기 자체도 리즈너블하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 델타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인풋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파고들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 또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공격이 수행되는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바운더리 어택의 전체 공격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팅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adversarial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스텝을 반복하면서 알고리즘이 수행되면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공격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adversarial한 상태는 유지한 상태로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합니다. 이때 이렇게 매 스텝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각각의 싱글 스텝은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랜덤하게 올소고널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좌우, 양옆으로 일단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한 위치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한 스텝에 들어가는 거고 이러한 스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먼저 좌우로 이동할 때 얼마나 넓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올소고널하게 이동해 보았을 때 약 50% 정도의 공간이 adversarial 리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까 확인했던 그 델타 값이 바로 좌우로 얼마나 이동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 스텝에서 이 첫 번째 스텝을 델타 스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어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한 뒤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때도 얼마나 파고 들어갈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파고 들어가는 정도도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싱글 스텝에 이 두 번째 스텝을 입실론 스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이동할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II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이를 간단히 리스케일하고 클립함으로써 이미지 도메인상에서 유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후에 오소고널하게 좌우로만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면상의 프로젝션을 하는 방식으로 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이 의미하는 내용이 말 그대로 좌우로만 구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좌우로 이동한 뒤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향해서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파고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1번으로 돌아가서 랜덤하게 이동할 위치를 찾고 오소고널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먼저 프로젝션하고 다시 한번 파고들도록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adversarial criterion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오분류 자체를 adversarial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targeted 어택을 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타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를 여러 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Adversarial Criterion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바운더리 어택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다양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델타와 입실론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먼저 올소고널하게 이동했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올소고널 펄털베이션을 만들 때는 약 50%의 공간이 애드버서리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이 델타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 나가주고요. 안쪽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갈지는 입실론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입실론 값이 0에 가까워져서 수렴했을 때 공격을 마칩니다. 그래서 다른 공격 기법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격은 Untargeted와 Targeted Setting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수행했습니다. 이때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 Gradient Based Attack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FGSM을 사용할 때도 일단 최대한 펄털베이션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로 공격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딥풀과 CW 어택도 가져와서 비교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어서 각각의 공격의 성공률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매트릭을 제안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타는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의미하는데요. M이라는 모델을 A라는 어택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하여 만들어진 펄털베이션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L2로스를 구해서 디스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 I는 각각의 이미지가 되는 건데요. 여러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디스턴스를 구해서 그 미디언 값을 실제 평가 매트릭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엠니스트나 시퍼10의 경우에는 1000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해 보았고요. 이미지넷의 경우에는 250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타겟티드 어택의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FGSM이나 딥풀은 원본 논문에서는 언타겟티드 어택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표에만 등장하고요. 이어서 CW 어택은 언타겟티드 어택과 타겟티드 어택 모두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어 등장하는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표에서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 FGSM은 상당히 펄털베이션의 크기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더 눈에 띌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어서 딥풀과 CW 그리고 바운더리 어택은 각각 다 FGSM에 비해서 더 작은 펄털베이션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운더리 어택은 많은 수의 쿼리를 요구하지만 충분히 쿼리만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CW 어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강력한 펄털베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은 이렇게 두 번째 행에 잘 나와 있고요. 바운더리 어택 또한 기존에 제안되었던 그레디언 베이스드 어택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티가 많이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그림은 실제로 언타겟티드 어택이 수행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먼저 랜덤 화이트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해서 최대한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원본 이미지는 무당벌레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 출발할 때 무당벌레가 아닌 아무튼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는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의 형태가 무당벌레에 가까워지되 클래스가 계속해서 애드버서리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운더리 어택은 다른 기법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작은 펄털베이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전체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레디언 베이스드 어택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작은 펄털베이션을 잘 찾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그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바운더리 어택은 매우 많은 수의 쿼리를 요구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종류의 화이트박스 공격만큼이나 비슷하게 티가 안 나려면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쿼리가 요구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그냥 리즈너블하게 티가 안 나는 수준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이터레이션은 필요 없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10,000번 정도만 쿼리를 반복하더라도 인간의 눈에는 꽤 그럴싸한 공격 이미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겟티드 어택에서는 가장 먼저 타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갖고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타겟티드 어택에 대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가 강아지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강아지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천천히 고양이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10,000번 정도부터는 인간의 눈에는 고양이에 가까운 이미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공격 수행 결과를 펄털베이션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준 것은 이 표와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CW 어택만큼이나 거의 눈에 안 띌 만큼 펄털베이션의 크기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험할 때는
자동화를 위해서 레이블도 자동으로 이 L과 L+1끼리 묶을 수 있도록 엠리스트와 시퍼10에 대해서 설정한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피겨 5는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바운더리 어택을 여러 번 수행할 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애초에 랜덤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형태 자체가 두 종류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니마로 퍼털베이션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강건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마스킹은 모델의 설계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공격만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경우 모델의 안정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기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이러한 식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디스틸레이션 기법과 유사하게 먼저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요. 이때 임의의 템퍼레처 T값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틸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캐피탈 T값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다만 평가를 할 때에는 이런 T값을 1로 고정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캐피털 T가 임의의 큰 자연수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학습이 된 이후에 나중에 이밸루에이션 타임 때는 이 T값을 1로 고정해버리게 되면 지금 이 T가 지수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자와 분모의 값을 각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높은 클래스는 그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매우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 시에 T값을 1로 해서 메인 클래스만 100%가 나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0%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즉 실제 확률값을 0 혹은 1로 완전히 세츄레이트 시켜서 그레디언트를 베니싱 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택을 수행할 때 그레디언트 값을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디펜스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CW 어택 논문에서 이러한 T값을 다시 복원해주기만 하면 여전히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은 실제로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또한 이러한 그레디언트 마스킹을 이용하는 디펜스 기법에 면역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바운더리 어택을 사용하면 이러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도 충분히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FGSM으로는 뚫지 못하지만 바운더리 어택을 이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뚫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세계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택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알렉사나 콜타나와 같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는 공격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래리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총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합니다. 먼저 회사의 상표를 알려주는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셀럽인지를 알려주는 모델입니다. 각각 클래스의 개수는 500개와 10,000개 정도에 해당하고요. 공격을 수행할 때 실제 서비스는 높은 클래스 여러 개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컨피던스가 높은 데이터만을 확인해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공격에 성공한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점은 일반적인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실제로 클래리파이 서비스가 공격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펄털베이션의 크기가 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공격 성공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전까지 많이 무시되었던 카테고리인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에 대해서 다시금 조명하고 이러한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운더리 어택이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격 기법을 소개해서 실제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